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수영입니다. 동시에 명지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우울증 많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우울증 환자 중에 40%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고 합니다. 노인 5명 중에 한 분은 우울증을 앓으신다 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그 시기에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거든요. 우울증이라 하면 뭐 사람이 한번 우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식욕도 떨어지시고요. 또 통증도 심해지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이런 일상에 해를 주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관절염 있으신 분이 우울증도 겹쳐서 오시면 그 관절 통증이 6배 더 심하게 느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되게 악영향이 많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노인 시기에 우울증을 잘 우리가 발견하고 고쳐드리는 것이 일상생활을 보다 밝고 잘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떨 때 우울증을 의심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로 처지는 것, 두 번째는 불안 초조한 것, 세 번째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처지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있지만 몸이 처지면서 노인성 우울증은 특징적으로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냥 잘 만나던 친구 만나기도 귀찮고, 전화하기도 귀찮고, 좀 있으면 교회나 절 다니시던 거 가기도 귀찮으시고, 요러다가 이제 나가는 것 자체가 귀찮고, 더 진행되면 음식 드시기가 귀찮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살기가 싫다,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많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 초조인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고 이유 없이 안정이 안 되고, 밤이 되면 더 무서워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올라오시는 거고요. 특히 노인성 우울증은 젊은 사람보다 앞에 말씀드린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나세요.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 특히 어느 특정 부위가 아니라 여기저기 온몸이 다 아프시는 현상으로 잘 나타나고요. 두 번째, 소화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식의 신체 증상으로 우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신체 증상은 실제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소화 안 되면 우울증이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내과에 가서 먼저 내시경이나 검사를 받아 보셨는데 내과에선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힘들다, 이러실 때 혹시 우울증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력인데요. 어르신들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 올까봐 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민폐되고 싶지 않다, 치매 오면 어쩌나. 그런데 우울증이 오면은 기억력 떨어지는 현상이 우울증 증상으로 오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치매 왔구나 놀라셔서 더 살기 싫고 이렇게 막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치매가 아니고 우울증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울해지면은 생각이 느려져서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일단 테스트를 간단히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그거를 해보시면 막상 점수는 좋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은 아유, 내가 영감 수발하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좋다 생각했는데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밤에 평생 가족이랑 지내다가 새로 혼자 지내시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요런 생활의 변화가 오셨거나, 또는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가도 쓸쓸하고, 또 독립을 못하신 분대로 걱정이시고, 요런 이 시기가 사별하거나 자녀가 독립하거나 본인이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거나 이런 생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때다 보니까 우울증이 좀 잘 일어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좋아지실 수 있으신데요. 어떻게 하면 우울증 극복할 수 있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현상의 그 힌트가 있는데요. 우울증이 만사 귀찮아지고 불안, 초조, 기억력 저하 세 가지가 잘 온다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만사 귀찮아지는 것의 결과가 안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여 주시면 우울증에는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우울증 실험할 때 강아지 2마리를 이렇게 놓고서 한 강아지는 귀찮아하고 있어도 이렇게 약한 전기 자극을 줘서 이렇게 허드를 한 번씩 뛰게 한 애가 있었고, 한 강아지는 그냥 쉬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2주 지나니까 좀 귀찮지만 움직인 강아지가 훨씬 많이 우울증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 바퀴 나가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유, 나는 여기저기 아파서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하시더라도 방 안에서만이라도 아니면 복도 앞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은 결국 관절에도 좋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뼈가 아프면 뼈 대신에 근육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신 분일수록 근육을 써주셔야 관절을 보강하지, 안 움직이시면 근육까지 다 빠져가지고 이제 진짜 못 움직이고 아프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관절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움직여 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곧 약이다 생각하시고 한 바퀴씩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2번째가 불안불면이었는데 여기에 가장 명약은 햇빛입니다. 특히 오전 해가 좋으시고요. 나이 들면은 우리가 잠이 오려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게 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졸려지는데 그게 떨어지세요, 자연으로. 그래서 빨리 자고 빨리 깨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멜라토닌을 좀 살려주는 방법이 해를 쐬주시면 되시는데요. 해를 쐰 지 15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많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는 10시에 자고 싶다 이러면 7시에 쐬셔야 되고, 12시엔 잤으면 이러면 9시에는 쐬주셔야 되세요. 방법은 나가서 한 바퀴 해주시면 운동 플러스 햇빛 다 되니까 제일 좋고요. 나가시기 너무 힘드시면은 마루에 해 잘 드는 데에 앉으셔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밝은 바깥을 보셔야 돼요, 눈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멜라토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따가 밤에. 그러니까 그거는 30분 해주시면 효과가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햇빛 쐬는 거 꼭 한번 해주시면 수면에도 좋고 불안신경 다스리는 물질이 나오는데도 좋습니다. 3번째, 기억력 말씀드렸는데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드시는 거세요. 나이 들수록 입맛도 떨어지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 나눠보면 아유, 나는 고구마만 먹고 때워 이러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뇌의 활성이나 또 우울증 치료에는 단백질 성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쉽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계란 달걀 삶아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간식으로 견과류들 있으시잖아요. 땅콩이나 아몬드나 이런 거 사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반찬으로는 생선이 좋으세요. 뭐 특히 연어가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오메가3가 많고 해서. 그리고 이제 과일하고 채소 같은 거 챙겨 드시는 거, 그쪽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기억력에도 좋고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 하니까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잘 챙기셨는데 그래도 점점 우울해진다. 특히 잠 못 자고 못 먹고 죽고 싶은 생각 들고, 요거는 굉장히 꼭 고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신체적인 것까지 계속 나빠지니까. 요런 게 열심히 해도 2주 이상 계속 간다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세요.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병원에 가셔도 좋고, 어떻게 가야 될지 나는 너무 좀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럴 때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이 구마다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 전화번호를 여기 이렇게 자막으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가족들이 도와주시면 좋은 것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같이 격려해 주시면 좋은데, 가끔 가족들 중에 움직여세요, 잘 드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은데 너무 강요하진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안 하신다고 혼내시거나 이러면 오히려 속상해 하시니까 그냥 과일 하나 갖다 넣어 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중요한 것이 안부 전화 짧게라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얘기하시는 것이 한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 뇌가 활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뇌 활성하는 거 내가 도와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본인들께서도 내가 주변 사람들 안부 묻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게 그 상대방보다 내 마음 건강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잘 있나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이 본인 우울증 예방에 오히려 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래서 어떤 게 노인성 우울증인지, 어떤 게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한번 쭉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60대는 그냥 청년이고 70대는 관리하기 나름이고 80은 넘어야 노인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셨어요. 20년, 30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었으면 다 그렇지 하고 우울증을 계속 앓으시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이 온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더 밝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고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저희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젊을 때보다 감정을 더 쉽게 다스리시고, 또 많은 경험 때문에 인생의 원리가 이런 거지, 이런 건 오히려 더 잘 이해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우울증 예방하시고 밝은 시기를 지내시기를 비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